안녕하세요. 일토왕사입니다. 10월 24일 NBA 총 10경기가 있는데 제가 지금 분석을 하다가 이제 오후 경기가 시작할 때라서 다 분석은 못 해드리고 5경기, 앞 5경기만 먼저 빠르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경기 이제 디트로이트하고 인디애나 경기인데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14승 68패로 동부 15위를 기록을 했고 작년에 이제 NBA 이제 역대 최다 연패인 이제 28연패 타이 기록을 이제 28연패 기록을 했고 지금 사실상 대놓고 그냥 탱킹을 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전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단장도 해고를 했고 몬티 윌리엄스 감독이랑 5년인가 이제 장기 계약을 맺었었는데 앞으로의 4년을 남겨둔 상태에서 그냥 바로 해고해버리는 그러한 지금 결단을 내린 상태로 디트로이트의 지금 현재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 좀 쇄신하기 위해서 이제 팀 하더웨이 주니어 그리고 뭐 토바이어스 해리스 이렇게 뭐 비즐리 이러한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이제 팀에 많은 변화를 주긴 했지만 S급 선수의 영입은 없었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이제 조금 이 중에서 괜찮은 자원이긴 하지만 사실상 기량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A급으로도 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므로 영입으로 뭐 팀에 많은 변화를 기대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는 작년에 47승 35패 동부 6위를 기록을 했고 작년 이제 공격 효율로만 따지면은 보스턴 다음으로 2위인 팀이었지만 뭐 역시 이제 수비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지금 뭐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뭐 득점, 어시스트, 페인트존 득점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이제 작년에 공격에서의 화력이 굉장히 좋았던 팀이었지만 뭐 수비에 대한 문제 이 점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수비에 대해서 뭐 크게 이제 개선할 그러한 것보다는 그냥 똑같이 그냥 닭공 농구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오프시즌에 일단 와이즈먼을 데리고 오면서 뭐 조금 센터 자원에 대한 보강을 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제일런 스미스가 이제 팀을 떠나면서 이 자리를 메꿨다는 점 그리고 이제 맥더못도 같이 팀을 떠났기 때문에 조금 전력이 뭐 강화된 것도 아닌 약화된 것도 아닌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벤치에서 나와 조금 본인의 역할을 잘 해주던 자원들이 떠나긴 했지만 뭐 팀 내 핵심 자원은 아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 인디애나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번 시즌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라인업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뭐 주전 라인업의 변화를 줬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대한 경기력 이 점이 저는 조금 이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인디애나는 이제 조금 작년에 돌풍의 핵심의 멤버인 이제 할리버튼 그리고 시아캄 그리고 터너 그리고 니스미스 이러한 선수들이 이제 핵심 선수들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초반 경기력 시즌 초반 경기력에서 어쨌든지 간에 인디애나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디애나 승 그리고 마헨 그리고 오버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라인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사르 톰슨이 제가 부상을 당했다고 말씀을 여기다 적어놨는데 결장이 확정이 된 상태이고 어사르 톰슨이 부상으로 결장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는 할리버튼을 제어할 확실한 자원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뭐 인디애나가 뭐 쉽게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애틀란타하고 브루클린 네츠 경기입니다.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36승 46패로 동부 10위를 기록을 했고 항상 이제 조금 수비가 문제였던 팀이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디존테 머레이를 데리고 왔었는데 뭐 오히려 수비 효율 지수는 더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결국 이제 다시 머레이를 이번 시즌 시작 전에 팔았고 뭐 오프 시즌에 이제 다니엘스 그리고 이제 레리 낸스 주니어 그리고 이제 코디 젤러 이러한 선수들을 데려왔고 이제 디존테 머레이 그리고 샤딕 베이 그리고 AJ 그리핀 이러한 선수들이 이제 팀을 떠났는데 뭐 개인적으로 지금 전력만 봤을 때는 그냥 조금 리툴링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에 이제 1순위로 드래프트 1순위를 뽑은 애틀란타인데 1순위에서 이제 자카리 리자세를 데리고 왔고 그 다음 팀 전체적으로만 보면 어쨌든지 간에 지금 뭐 나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핵심 전력 자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뭐 리빌딩급은 아니더라도 뭐 리툴링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현재 전력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뭐 당연히 컨텐더 팀에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되고 그냥 뭐 플레이오프권에 진입하는 정도로 그 정도로 하면서 이제 리툴링에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루클린 네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32승 50패 동부 11위를 기록을 했고 캠 토마스가 이제 많은 성장을 하긴 했지만 경기 내용만 놓고 보면 저는 좀 투박한
떠나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 저는 성장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확실한 1옵션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게다가 어쨌든 브리지스가 팀을 떠났기 때문에 저는 이번 브루클린 네츠 전력이 조금 약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감독마저 이제 조르디 페르난데스를 영입을 했는데 시즌을 까봐야 이제 정확한 팀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확실한 1옵션이 없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아쉽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래도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플레이인 토너먼트 정도까지는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경기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력 자체로만 놓고 보면 저는 양 팀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영하고 보그다노비치 이 두 명이 터지냐 마냐에 따라서 경기의 결과가 확 바뀌는 팀인데, 보그다노비치가 네츠 상대로의 작년 기록이 좋지 못하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네츠가 저는 충분히 이변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 저는 이제 네츠 승, 그리고 네츠 프렌, 그리고 오버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마이애미하고 올랜도 경기입니다. 마이애미는 작년에 46승 36패로 동부 8위를 기록을 했고, 수비는 좋았지만 어쨌든 뭐 공격에 대한 문제가 확실한 팀이고, 오프 시즌에 이제 알렉 벅스 그리고 브라이언트를 데리고 왔고, 이제 마틴이 팀을 떠나는 상황으로 전력 자체로만 보면 이제 큰 차이가 없다, 작년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제 확실한 1옵션이 버틀러가 있긴 하지만 이를 도와줄 확실한 2옵션이 없다는 점, 뭐 이제 지금 히로가 있긴 한데 얘는 원래 이제 식스맨으로 활약했던 자원이었던 거지, 뭐 2옵션으로서의 모습이 보여준 게 아직 없기 때문에 히로가 어쨌든 이번 시즌 스텝업을 할 필요가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아무래도 지금 전력으로만 놓고 보면 저는 동부의 상위권 팀들이 어쨌든 전력 보강을 오프 시즌에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조금 떨어진다. 마이애미의 전력으로만 놓고 보면은 상위권 팀들에 비해 조금 떨어진다. 그리고 어쨌든 플레이오프권은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랜도는 이제 작년에 47승 35패로 동부 5위를 기록했다는 점, 일단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조금 수비에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 많았지만 3점이 조금 아쉬웠다는 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KCP를 영입을 했고, 펄츠 그리고 잉글스 이 둘이 팀이 떠나긴 했지만 전력 자체로만 놓고 보면 저는 KCP의 영입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불러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전력이 그래도 작년보단 조금이라도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KCP 같은 경우에는 뭐 슈터이긴 하지만 3&D 자원이긴 하지만 볼륨이 뛰어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3점, 어쨌든 간에 올랜도 매직 같은 경우에는 3점이 문제인 팀이기 때문에 어떻게 3점을 개선할까, 이 점이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제 타이트한 앞선 수비를 가져가면서 실점을 최소화하는, 그게 이제 이 올랜도 매직의 가장 승리 옵션, 최우선시되는 승리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또 올 시즌도 역시 저득점 양상의 경기를 많이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공격보다는 확실히 수비에 강점이 있는 팀이고 템포가 빠르지 않은 팀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더를 보고 있고, 승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홈 이점을 가진 마이애미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옵션 버틀러 그리고 2옵션 히로, 이 두 명이 상대전에서 평균 득점이 이제 리그 평균보다는 조금 낮지만 효율만큼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올랜도 매직을 상대로.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 승패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애미 승, 그리고 이제 언더오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마이애미에 대해 좀 아쉬운 점은 결장자로 지금 리차드슨이 결장자로 되어 있는데, 리차드슨 같은 경우에는 뭐 볼핸들링도 가능하고 3&D 자원으로서 뭐 3점 슛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미드레인지 게임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되게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리차드슨이 결장한다는 점, 이 점이 저는 살짝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마이애미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필라델피아하고 미러키 경기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작년에 47승 35패로 동부 7위를 기록을 했고, 뭐 오프 시즌에 이제 폴 조지, 마틴, 드러먼드, 에릭 고든, 뭐 레지 잭슨을 영입을 했고, 뭐 이제 해리스, 힐드, 바툼, 그 다음에 모밤바, 멜튼, 뭐 페이, 폴리드, 코빙턴, 얘네들이 이제 팀을 떠나면서 팀의 전력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많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A급 선수인 폴 조지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저는 전력이 당연히 상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경기 일단 폴 조지하고 엔비드가 결정한다는 점, 이 점이 저는 조금 알고 가셔야 될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9승 33패로 동부 3위를 기록을 했고, 오프 시즌에 이제 게리 트렌트 주니어와 프린스, 라이트를 영입을 했다는 점, 베벌리와 베벌리, 워싱턴 주니어, 비즐리와 베벌리, 그리고 이제 워싱턴 주니어, 갈리날리, 그리고 크라우더, 이렇게가 팀을 떠나긴 했지만
어쨌든 팀 내 1, 2, 3옵션이 쿤보, 릴라드, 미들턴 이 건재하고 뭐 롤플레이어들이 많이 떨었기 때문에 조금 전략이 약화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1, 2, 3옵션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동부 상위권에서에 놀 수 있는 전력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즐리와 릴라드 조합을 맨 처음에 들고 왔었는데 작년에 이 조합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백코트진에 대한 변화는 필수적인 수순이라고 생각을 했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비가 준수한 자원이기 때문에 수비에서 상대 볼핸들러만 잘 막아준다면은 뭐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그래도 좋은 성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도 있다는 점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엠비드하고 폴 조지가 이제 빠지는 상황으로 결국 맥시가 혼자 많은 역할을 전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선발 명단에 올 시즌 이제 3명이 지금 팀에 합류한 자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초반에 조직력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경기력이 조금 어수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뭐 쿤보의 출전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긴 했지만 출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미러키 같은 경우는 뭐 원정이긴 하지만 작년 미러키가 이제 상대전 3전 전승을 기록했다는 점, 릴라드가 작년에 이제 상대한 팀들 중에서 제일 좋은 득실 마진을 기록한 팀이 이제 필라델피아라는 점에서 미러키가 저는 잡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 경기 이제 미러키 승 그리고 이제 미러키 마헷 그리고 이제 오버까지 마헷 그리고 이제 오버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는 토론토하고 클리블랜드 경기입니다. 뭐 제가 준비한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 이제 나머지 5경기도 이제 분석할 계획이긴 한데 조금 이제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다 못했고 뭐 이 경기에 대해서 뭐 조금 분석하는 거 조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그 고정 메시지에다가 따로 댓글을 남겨둘 테니까 그거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어쨌든 준비한 마지막 경기 해드리면은 토론토하고 이제 클리블랜드 경기인데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25승 57패로 동부 12위를 기록을 했고 오프 시즌에 다비온 미첼을 영입하긴 했지만 게리 트렌트 주니어 그리고 맥다니엘스가 팀을 떠났기 때문에 뭐 그냥 확실히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반스를 중심으로 이제 그냥 리빌딩을 하겠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선언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48승 34패로 동부 4위를 기록했고 오프 시즌에 이제 비커 스태프 감독이 경질을 했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갈랜드에게 너무 많은 롤을 부여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역량이 저는 확실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고 공격 과정에서 너무 아이솔레이션 위주의 공격을 많이 펼쳤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이제 새로 부임한 감독이 이제 애킨슨이란 감독인데 이 애킨슨 감독 자체로만 보면은 공격에서 어쨌든 뭐 슈터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클리블랜드 이번 연도 저는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게 공격에서의 어쨌든 큰 개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뭐 클리블랜드 전력으로서의 뭐 큰 변화는 없긴 하지만 저는 뭐 충분히 뭐 동부 상위권 경쟁이 가능한 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자체로만 놓고 보면 당연히 클리블랜드가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이고 감독의 변화로 이제 공격력만 더 좋아진다면은 정말 상위권까지도 가능한 팀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클리블랜드인데 아마 이제 스트러스가 12월 이후에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데 애킨슨 감독 같은 경우에 슈터를 정말 잘 활용한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제 스트러스의 결장은 저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갈랜드와 미첼 이 두 명의 볼핸들링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는 그래도 뭐 갈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1, 2, 3쿼터 오케이 볼핸들링 해도 괜찮긴 한데 4쿼터부터는 진짜 갈랜드에게 볼핸들링을 맡기는 거는 저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쨌든 오프 더블 무브를 기반으로 뭐 오픈 3점을 잘 만들어내는 애킨슨 감독이기 때문에 뭐 4쿼터에 이제 누구를 볼핸들러로 쓸지를 모르겠고 좀 공격 전술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승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전력의 우세를 살려서 클불승을 보고 있긴 하지만 핸디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패스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언더 오버 같은 경우는 이제 언더를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